네, 반갑습니다. 2월 4일 일요일입니다. 봄이 왔네요. 봄이 왔어. 네, 메마른 계좌에도 봄이 왔네. 네, 그래서 개나리 비슷하게 해가지고요, 자동차 업종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이 입춘이에요. 아시죠? 네, 이제 봄도 되고 계좌도 좀 꼽히고 그러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자, 오늘은 자동차 종목들 통째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동차들이 워낙 핫해가지고요, 네, 진단하기가 좀 겁이 난다. 근데 자, 일단은 먼저 기아부터 볼게요. 기아, 아이고 배야. 네, 기아가 아니라 아이고 배야. 물론 더 올라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너무 심하지 않냐 생각될 정도입니다. 좀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고요, 약간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어느 정도 시점, 뭐 한 10만원대 초반, 10만 5천원, 그러니까 뭐 요거 이제 목요일 정도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금요일날 12% 올라간 건 이거 좀 오바죠. 그러니까 조만간 조정이 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조정이 좀 나올 거라 생각하고, 많이 올라가면 이제 그쪽에서 밀고 들어가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좀 심하죠. 자, 근데 그도 그럴만한 것이, 지금 저 PBR 종목들, 이거 1.06배잖아요. 주가가 올라가서 지금 이렇게 된 거지, 원래는 더 밑에 있었어요. 퍼 같은 경우도 5배밖에 안 됩니다. 완전 저평가 기업이잖아요. 지금도 저평가예요. 지금도 저평가인데, 재밌는 건 뭐냐, 시총이 지금 48조 443억, 현대차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현대차 시총은 요거보다 좀 밑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 100억 정도 더 기아가 올라갔나요? 이렇게 되면 또 현대차가 열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기아차가 좀 더 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야 되는데, 자, 너무 올랐다는 건 일단 부담입니다. 저는 뭐 중간에 팔긴 했습니다만, 주가가 팔고 나서 더 이렇게 미친듯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이쿠, 배가 조금 아픈데, 저는 기아차에 대한 전략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기말 배당이에요. 중간 배당을 주지 않는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량이 상당할 거 생각됩니다. 현재 배당금도 높였잖아요. 그래서 배당금보다 더 높은 수익을 일단 먹고 저는 팔았어요. 저거는 먹고 팔았는데, 나중에 배당량이 떨어지면 다시 살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면 자동차 업황은 앞으로 실적 개선의 기대치들이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 실적이 증가하는 속도로 진행되면서 주가를 같이 끌고 가지만, 얘는 실적이 왕창 좋아졌는데 주가가 그동안 안 올라온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뭐 움직인 게 없는데 실적은 왕창 좋아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가가 올라가야 되겠죠. 따라서 붙어줘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주가가 그 실적에 맞추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다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추세적인 부분을 만들면서 끌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갭 차이에 대해서 메꾸는 형태의 주가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 하는 모습을 반복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기아가 이제 거의 뭐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됐는데, 이거는 분명히, 물론 이제 배당 기준일은 3월달이기 때문에 아직 멀리 있습니다만, 변동성은 분명히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조정을 조금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뭐 지금은 뭐 매수를 따라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는 굳이 매도 안 할란다 이 생각하시는 분들 매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뭐 이미 수익이 많이 발생한 상태에서 뭐 그렇겠습니까? 그죠? 이 기아라는 기업은 우리가 8만원, 네, 요 정도 수준에서 매수가 됐잖아요. 매수를 계속 해왔던 기업이었고, 충분히 네, 수익을 또 발생시킨 이후에 매도 쳤기 때문에 뭐 별로 뭐 아깝죠. 아깝긴 한데, 네, 그래도, 네, 뭐, 잘 대응이 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격이 많이 커져 있고, 또 배당량에 대한 어떤 위험, 리스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시점에서 다시 매수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떨어지면은 실적은 그대로인데 주가가 또다시 떨어졌다는 것은 매력적인 포인트가 또다시 발생했다는 거니까요. 그럴 때 한번 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셔도 되고요. 주가가 좀 떨어질 거다라는 것은 생각하고 계셔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매수는 들어가시면 곤란하겠죠. 지금 매수해 볼 만한 위치는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현대차 볼게요. 현대차 같은 경우를 보시면 요것도 미쳤어요. 네, 요것도 미쳤는데 시청이 지금 조금 낮죠. 네, 아까 48조 443억이었는데 지금은 48조 177억. 그러니까 기아차보다 조금 밀리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지금 매물대 넘었어요. 기아차는 신고가가 나왔지만 이거 매물대를 넘었습니다. 그래서 매물대를 넘게 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매물대가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걸 갭으로 뛰어넘었기 때문에 한 방에 뚫고 내려가서 뭐 20만원대 아래로 처박힐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또 분기 배당이기 때문에 이 배당락이 크지가 않습니다. 분기에 나타나는 이 분기 배당락은 크지가 않아요. 기말 배당은 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거는 매도하지 않고 그냥 가져갈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EUB라든지 우선주들 그런 것들도 같이 보시면 되는데, 자, 요거는 일단 지지선이 21만원대로 일단 올라와 줬기 때문에 요 밑으로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 부담감이 좀 생길 수 있겠는데, 위쪽에 매물대 라인이 지금 24만원까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올라갈 수는 있다 치더라도요,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자유롭긴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주가 조정이 이제 21만 5천원에서 22만원 지지선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외국인들 뭐 미쳐가지고 사잖아요. 네, 못 사가지고 안다는 거죠. 기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강하게 밀어주는 모습이라 뭐 주가가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를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기아도 마찬가지긴 하겠습니다만 기아는 조금 더 오버한 감이 좀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정을 조금 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정을 좀 받는데 기아와는 조금 다르게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배당락에 대한 부분도 조금 안정적이기도 하고요. 지지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21만원에서 21만 5천원 정도까지 조정이 좀 나와준다면 지지선이 또 바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하면서 진행하시면 좋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동차는 주도주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계속 홀딩하시고요. 비중을 빵빵하게 키워놓게 되면 이런 날 수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또 보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전차 군단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중 많이 실으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현대차가 실질적으로 제 계좌를 끌어올리는데도 아주 막대하게 지금 엄청난 영향을 좀 끼쳤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로 인해서 행복가요?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갖고 계신 분들 홀딩이고요. 지지선은 21만원에서 21만 5천원 그대로 보시고요.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저 지지선 확보되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따라 들어가시는 것은 좋은 매매는 아닐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볼 종목이 현대 모비스. 자동차 부품 쪽에서는 사실 모비스가 대장이라 볼 수 있는데 수익률 측면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면은 아니죠. 또 추세가 지금 보시면 상승 추세 전환 이후에 하락 추세 전환 중에 있는데 이 하락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죠. 이 하락이 지금 보시면 쭉 연결됐을 때 지금 그 포인트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정을 또 다시 받을 것이냐 아니면 다시 올라갈 것이냐입니다. 1월 달에 미친 듯이 떨어져 가지고요. 진짜 짜증나게 하더니요. 단 이틀 만에 그냥 네,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굉장히 강한 상승이고요. 현재로서는 일단 상승 포인트가 만들어지려면 저점 지지를 넘어가야 되는데 이미 넘겨줬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지라인 때 지금 보시면 22만 5천원, 22만원 정도 잡히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 떨어지더라도요. 22만원 22만 5천원 여기 지지만 해준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추세선이 일단은 골든크로스로 전환돼서 딸려 올라가야 되거든요. 즉 이 아래쪽 있는 5일 이평선이나 20일 이평선이 22만원이나 22만 5천원 통과하면서 주가가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해준다면 매수를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아래쪽 이평선이 딸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수하기는 조금 껄끄러워요. 하지만 가지고 가시는데 전혀 문제 없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 횡보나 아니면 상승 이후에 조정을 통해서 지지점을 만들려고 한다면 이평선의 이런 상당 끌어올림 그 여부를 살펴보시면서 매수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업황도 좋고 업황이 좋으면은 부품도 당연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괜찮아 보입니다. 추가 상승이 더 나타나게 되면 뭐 매수는 일단 물 건너 가는 거고요. 매수 포인트는 아시죠? 여기 22만원 5천원 22만원 정도까지 한번 움직이는 거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고 여기서 그냥 올라가면 지금 당장은 매수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현대위아 볼게요. 현대위아
마찬가지예요. 네, 이거 월급 종목이죠. 지지선 역할 그대로 하고 있고요. 얘도 지금 PBR이 0.5입니다. 0.5인데 주가가 안 오르니까 PBR이 0.5잖아요. 저 PBR 쪽으로 집중한다면 당연히 부품주도 올라야 됩니다. 지금 완성차 쪽이 심하게 올라가긴 했는데 부품주들은 그때보다 더 많이 오를 수가 있어요. 2020년도 보시면은 아주 가파른 상승 보이시죠? 이때도 우리가 여기 밑에서 매수해가지고요. 100% 넘게 먹었었죠. 이것도 그때 가격이 4만원대였는데 11만원까지 간 거니까 100% 넘게 먹었어요. 140%, 150% 그 정도 수익을 낸 것 같아요. 지금 또 그런 비슷한 모습일 것 같긴 한데요. 지금은 이제 조금은 상황이 다르겠죠.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는 추세보다도 천천히 움직일 것 같고요. 급하게 올라가면 그건 나름대로 또 땡큐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이격이 크게 벌어지면서 빨리 끝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이평선 수렴도 잘 만들었고 추세도 다시 올려놨기 때문에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 종목은 지금 조금 답답한 추세는 있겠죠.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 즉 다시 얘기하면 65,000원에서 7만원까지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평선이 이 박스권 하단부 중앙보다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요게 올라가 줘야 됩니다. 즉 이동평균선은 6만 한 2, 3천원까지는 끌어 올려줘야지만이 주가 추이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면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위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갖고 계시는 거는 저는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는데 매수가 조금 애매하죠. 지금으로서 매수로 본다라면 6만원에 근접하는 위치가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박스권 돌파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미확정이기 때문에 요거는 상황을 좀 더 보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 베스트는요. 주가가 6만원대 이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요. 이평선을 끌어당겨서 65,000원 이상까지 넘어가 주는 거. 이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매수를 그냥 막 들어가셔도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현대위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보유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화신 해볼까요? 화신. 꽃신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바로 이 화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예전에 이제 2020년도에 우리가 여기 아래쪽에서 한번 매수가 있었죠.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난 종목이에요. 2,000원대 매수해가지고요. 22,000원까지 이게 2,200원인가 매수가 한번 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무튼 요때 매수를 많이 해가지고요. 뭐 최근까지 봤다라면 한 10배 정도까지도 수익이 나왔을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은 추세가 밑으로 빠지지 않고 잘 가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죠? 좋은 흐름이고요. 아래쪽 지지 잘 됐습니다. 자, 약하게나마 지금 주가가 우상향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추세가 약간은 조금 애매한 그런 구간은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 상단까지 지금 올라붙었기 때문에 글쎄요, 상단까지 올라붙은 추세라면은 약간은 주춤거릴 수가 있겠죠. 근데 자동차주들 보니까 단기적으로 올라오면서 대부분 좌측편에 있는 매물대에 거의 근접하거나 부딪히거나 이런 모습도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동차들이 많이 올라온 건 좋은데 단기간에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담감을 조금 표출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판단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신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정렬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지지선대에 대한 포인트로 인해서 매수하기는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네, 상승 그 다음에 들어와서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라서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아직까지 이평선 정렬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은 조금 기대하기가 어렵죠. 즉 이 횡보를 통해서 조금 더 그 상승 쪽으로 더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 줘야지만이 주가 상승을 더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그 대형주들 대장주들의 움직임이 조금 주춤해지지만 자동차 종목군 쪽으로 움직임들이 많이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조그만 부품주들이 반등세를 크게 보일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쪽으로 해석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자리가 매수가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최선의 선택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저 같으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상황 보고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판단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접근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잘 고민해 보세요. 지금 자리도 나쁜 건 아닙니다. 사신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아닌데 다만 이제 재미없는 구간이 조금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그냥 올라갈 수도 있지만 네, 재미없는 구간이 이어지게 되면 괜히 또 사놓고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주고 사더라도 추세가 확실하게 움직여줄 때 그럴 때 진행하시는 것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홀딩 신규 조건은 조금 지켜보면서 천천히 고민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되네요. 자, 그 다음에 만도 볼게요. 만도
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뭐 실적이 안 좋아요 어째요 하면서 주가가 좀 밀렸었잖아요. 근데 실적이 안 좋기는 개뿔이 안 좋습니까? 뭐 실적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네 그런 평가를 통해서 주가가 많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지금 헤매고 있다는 얘기죠.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올라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단기적으로나마 반등 가능성이 있겠는가와 지지점은 잡았는가 이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아래쪽 지지 라인은 일단 34,000원대에 잡혀 있는 거고요. 반등 가능성은 위 이평선과의 또는 매물대와의 거리를 보시면 되는데 이 이격도도 굉장히 높죠. 즉 이거는 하단에 지지선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제법 괜찮다는 얘기예요. 위쪽 매물대까지 보면은 그래도 현재가 대비해서 10% 넘는 상승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물려있는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주가가 올라간다라면 만약에 45,000원대까지 반등해 준다면 지금 45,000원까지도 아니겠네요. 지금 시간적인 여유를 본다면 한 42,000원 정도까지만 나와도 충분히 공략하기 좋은 타이밍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매매를 해보신 것도 괜찮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 기대감은 좀 있어요. 단기적 상승 이격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세 하단에 있는 현재 시점을 나는 공략해야 되겠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사셔도 괜찮고요. 뭐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하는 건 어때요? 네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매수하셔도 되는데 기왕이면 흐름이 조금 더 완벽하게 바뀐 이후에 대응하시는 것은 어떻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지지선은 35,000원 또는 34,000원까지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뭐 지지선에 대한 부분은 현재 가격대 대비해서 크게 위협적이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자동차 업황 쪽에서 대장주들이 갔다가 너무 올랐어 떨어져야 되겠어 라고 진행이 된다면 부품주들도 약간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억울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바로 자동차 부품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대장이 잘 움직이고 있고 안 빠지고만 있다라면 부품주들은 또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는 괜찮죠.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매수 포인트는 조금 천천히 본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겠네요. 네. 자, 오케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자동차 관련주들 기아,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화신, HL, 만도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종목들 잘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업황이 워낙 잘 나가고 있고 띠띠빵빵 부릉부릉 네, 잘 가고 있기 때문에 잘 확인하시고 잘 대응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주도주는 뭐라고요? 전차군단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 이제 봄의 기운을 받아서 더 신나는 그런 주식 투자 하시고 좋은 성과들 올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